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렸어요.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비는 오지 않고 날씨만 흐렸습니다. 후덥지근하다는 표현이 있죠.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와서 산천초목들이 빗물을 받고 좀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인천 해수부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보다 이게 괘씸한 거예요, 아주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가지고 그거를 보도에 의하면 해경이나 군대에서는 전자장비로 망원경 같은 거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살라서 태웠다, 화장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아니 아무리 이북의 눈치를 본다든가 아무리 그 이념적으로 종북 세력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공무원이 이북으로 가서 이북으로 흘러갔자니까 물에 흘러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랬겠죠. 빠지는 원인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잘못 실족을 해서 빠진 건지 뭐 어떤 뭐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흔들려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그렇게 해서 갔으면 그걸 안 이후에 이북의 어떤 핫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한국의 공무원이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월북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우리 국민을 찾아오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아니 국가는 정보 정책하는 사람들만이 국가의 국민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나 이 문통 정부 말이죠. 그래놓고 이걸 갖다가 정보 공개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15년 동안 묶어놨어요. 아니 개인 공무원이 월북했다면 월북했다고 말한 대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정보 공개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었다. 뭘 감추려고 1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다 사람들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또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개돼도 그때는 가서 별 수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뭐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이 가족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아니냐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에 사는 인천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개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업 지도선 그 무궁화 10호에 있던 그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북으로 파도에 흘러내려갔다. 그놈들이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살해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거 아주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세계적으로도 이걸 나타낼 거 아니에요. 세계에도 공표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북에 미사일 쏘는 것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나쁜 짓이 아니냐고요. 근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정부가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그저 감췄다. 국방부가 얘기한 것도 뒤집어서
그래서 잦은 월북으로 발표를 했다. 월북 같다. 이렇게. 난 도대체가 이런 정부 이거 그냥 둬야 되는가 싶어요. 이 문제는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나라가 왜 필요해요? 나라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왜 냅니까? 그리고 뭐 병역 의무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덮을 사안이 아니고 확실하게 정부 공개를 해서 전부 다 공개하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바꿔서 지시를 한 게 어딘가? 청와대 안보실인가? 아니면 그 우차원인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가 뭐는 게 나라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피살은 공작, 직접 답하라. 민주당이었든지 문통이든지 직접 답하라. 공작이었다건 공작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록물 열람 요구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가 그 해수부 공무원의 이제 변호사 그렇게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문통은 입을 열어라. 말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고 이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됐는지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이런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이 정부 책임이 있어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무원의 최고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악인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말로 대통령 치고 저렇게 어리어리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어 세월호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는가? 이거 공개하지 못하게끔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15년이 거의 돼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도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는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18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찬성을 해야만 이거를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건 관련 핵심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 공세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거는 같이 협조해서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똑같이 짜고 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를 국민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하고 다시 시정을 고치고 하고 그렇게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선택하라.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였다. 문재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자료 열람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라도 나서야죠.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칭하며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 월북 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16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천벌 아니라 만벌도 받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국민을 위하는 나라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게 진짜 아이고 열불 나서 말이죠.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잦은 월북으로 판단했으나 현 정부는 16일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해드렸죠. 지금 현재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궁화 시포입니다. 이게 지도선이죠. 이게 해양수산부 소속이죠. 여기 입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게 입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준 건데요. 그 사람이 공무원직입니다. 이제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해양수산부 밑에 찍혔잖아요. 해양수산부 직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동생이고 자식인 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
억울하게 월북자로 둔갑이 됐잖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는 월북자나 또는 그 북한에 조역을 했거나 뭐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 부모가 있었으면 전부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연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공직에 취업도 못했어요. 공직에 시험도 못 봤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 친일 뭐 친일자, 친일 복역자 이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6.25 때 북한에 그뭐 지원을 하고 도왔다든가 북한에 운동을 했다든가 북한에 끌려갔다든가 북한에 뭐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연좌제로 그 가족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집인 일정한 시간이면 경찰들이 와서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참 심했습니다. 그쪽에 가장 그게 불명예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자신이 월북했다. 그건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 그렇고 뭐 아니면 남한에서 중지를 졌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죽어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니 세상에 월북자로다가 둔갑이 돼가지고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한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뭐가 한 개 제대로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이북의 눈치만 보고 말이에요.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 나라를 갖다 지고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말이야. 이북에 대해서 돌려보내라. 저기 이북에 대해서 책임져라. 문책해라. 그 사람들 잡아서 국제재판에다 세워야 된다. 막 좀 난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진 월북자 같다. 그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한 증거 없다. 자진 월북한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건에 있었던 일을 뭐가 중대한 비밀이라고 대통령 기록물에 지정을 해가지고 15년간 그거를 열람이 안 됐끔 그거를 공표를 못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은 문정부의 두려운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냄새나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문통은 차라리 대통령 되지 말고 그냥 뒤에서 변호사나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나라 망치고 국민 갈등 생기고 그냥 완전히 좌파 우파 그냥 갈등 생겼잖아요. 참 다시는 이 나라에 그와 비슷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정권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좌파가 우파인지 모르나 봐요. 예? 이북이 어떻게 지금 저기 되는지 모르나 봐요. 아무리 이념이 중요하다래도 자기 자식들, 자기 부모 묻고 더 중요합니까? 난 이북 공산당이다 하면 나는 아주 치를 떨고 몸소리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북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북과 같이 이북의 공산당 그 수뇌부들과 같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인간으로 보질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해수부 공무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도 분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아니 멀쩡한 공무원들 업치던 손에 나서 그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하는 걸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자진월북자로 둔갑을 시켜?
이게 무슨 나라야, 이 나라, 이런 나라는 엎어버려야지.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옛날에 저 판문점에 미르나무 때문에 도끼 만행 미군 하나 그 이북 공산당이 도끼로 때려 죽인 거 있잖아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완전 선전포고고 전쟁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냥 완전히 완전 무장해가지고 미 본토에서 그 어디 그냥 다 군인들이 다 집합해가지고 전쟁이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미국 군인 하나 죽이고 그 미루나무 자르다가 말이죠. 그래 결국 그 김일성이가 꼬리 내려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전쟁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당시 살진 않았으면 모르시겠죠. 그만큼 미국은 자기네 국민을 그렇게 위합니다. 6.25 때 우리 한국에 참전해가지고 사망한 그 미군 유해 이북에서 묻혀 있는 사람들 그 돈 주고 찾아서 이북으로 가져가잖아요. 미국으로 가져가잖아요. 그 가족품에 돌려주잖아요. 이래서 미국은 자유민주국가의 본보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단단하게 뭉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 한국같이 덜 떨어진 아주 하급 정치하는 나라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미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용서가 됐지. 아마 완전 무장하고 미국 같으면 전쟁 일으킨다고 그냥 막 쳐들어간다고 난리가 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깨갱하고 그냥 이북의 눈치 보고 아 그거 자주의 원자로 북한 것 같다. 그 자세한 건 뭐 알 수가 없다. 뭐었다. 얘라 그때로 하려면 그냥 집에서 그냥 밥이라 썩이고 말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고 나라를 위해서 행정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 나서긴 나서냐고.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지원하고 또 찍어주는 사람들은 누구야? 참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요일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일요일이신데요. 여러분들 오늘 중에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일이 있으면 일 잘 보시고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요즘에 또 예익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익장 가시는 분들은 예익장에 가셔서 또 축하도 잘 해주시고 보람 있는 일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